그들은 말한다. 한 나라의 운명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변화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예언이라면 어떨까? 인도의 심장에서 들려온 고대의 목소리가 최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단지 미래를 암시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관통했다. 어둡고도 은밀한 속삭임을 가져왔으며 그것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건드렸다. 그 계시는 어떤 기관이나 공식 연설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리하고 충격적인 비전으로 잘 알려진 인도 출신 예언자를 통해 전해졌다. 조용한 존재지만 그의 영향력은 지진처럼 거대하다. 그의 말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예언적 수수께끼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목적에 관한 이야기다. 선거운동이 아닌 운명에 관한 이야기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지도자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톱니바퀴 속 핵심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 예언자는 윤의 탄생이 희귀한 천체 현상과 일치했다고 전했다. 고대 기록들에서는 그러한 징조를 위대한 사명을 지닌 영혼의 도래로 해석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있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열쇠다의 계시에 따르면 한국은 단지 새로운 정치적 장을 여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다. 예언은 3번의 시련, 3번의 추락, 3번의 부인을 이야기한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윤의 진정한 역할이 드러날 것이다. 그는 외부의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의 힘과도 맞서야 할 것이다. 고립, 심판, 의심을 견뎌야 한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버틴다면 그는 단순한 대통령이 아닌 지도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힘으로서가 아니라 견디는 능력으로서, 인기로서가 아니라 조용한 헌신으로서 이 과정의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분위기는 무겁고 모든 결정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다. 논리가 아닌 집단적 직관에서 비롯된 긴장감, 마치 온 국민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임을 느끼는 듯하다. 이 불편함과 기대감은 예언이 싹트는 비옥한 땅이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감각은 더욱 커져간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가오는 시대의 부름이다. 그 시대에서는 지도자들이 공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견디는 능력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길이 험난할 것이라 경고했다. 윤은 단지 정치적 반대에 맞설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자체를 향한 공격에도 직면할 것이다. 분열된 국민 회의와 희망 사이에서 무너진 민심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그는 영적인 힘이 필요할 것이다. 이 예언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순환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 아시아의 성스러운 땅 아래 묻힌 이야기들 속에, 과거의 사건들과 지금 벌어질 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 예언 해석자들에 따르면 그 선은 윤을 관통한다. 그의 이름, 얼굴, 결정들,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그 예언은 영광의 길을 암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과 상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태어남의 여정을 말하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한 지도자가 이런 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데이터, 숫자, 전략이 중시되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역사에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들이 존재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순간들이다. 바로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통계를 넘어선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예언 속에서 자신들의 가장 깊은 불안을 비추는 거울을 발견한다. 윤 대통령의 모습은 점점 상징적인 베일에 쌓이고 있다. 이제 그는 단지 국가의 수장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신호, 국민의 희망과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로 여겨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평범한 인간이 비범한 길에 내던져진 존재로 본다. 또 어떤 이들은 그를 더 큰 무언가의 상징으로 여긴다. 한국의 영적 정체성을 되찾을 기회로, 전통과 미래를 다시 잇는 존재로, 기술이 예측할 수 없는 영혼의 영역에서 한 걸음을 내딛게 할 인물로 본다. 보장은 없다. 지름길도 없다. 다가오는 일들은 용기를 요구한다. 내면의 침묵을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한다. 이 여정은 폐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낡은 체계의 잔해와 새로운 무언가의 탄생 사이에서 예언은 분명히 말했다. 한국은 짙은 구름을 지나야만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길은 좁을 것이며 그 길을 버티는 자만이 기억될 것이다. 국민은 시험받을 것이고 지도자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잉크가 아니라 선택으로 쓰여질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징조에 주목하고 있다. 자신의 일상 믿음 관계를 되돌아보고 있다. 현실의 행간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경고와 함께 오지 않기 때문이다. 속삭임처럼 다가오며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다.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단지 하나의 정치적 사이클을 겪는 것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잊고 있던 무언가를 상기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집단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건너라는 초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 윤이 있다. 그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언에 따르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 정체가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는 인도 출신의 예언자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영적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단지 한국의 불안정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 불안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전환은 붕괴로부터 시작된다. 바로 그것이 그가 다가올 일들 속에서 읽어낸 것이다. 그는 파괴가 아니라 해체를 말했다. 오래된 구조물의 조용한 붕괴, 그리고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공간 만들기. 예언자는 2025년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유를 쓰지 않았다. 내부 분열, 신념의 위기, 두려움과 각성 사이에 놓일 사회에 대해 명확히 언급했다. 한국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중심에 꿋꿋이 서 있는 자가 등불이 될 것이다. 그에게 있어 그 중심은 윤이었다. 구원자가 아니라 어둠 속을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하는 민족의 상징으로서 그는 진정한 위협은 외부에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는 이 현대적인 국가의 도덕적, 감정적 분열에서 비롯될 것이라 경고했다. 적은 군복을 입지 않는다. 그는 의심이라는 얼굴을 하고 들어온다. 생각 속에 스며들고 언어 속에 자리 잡으며 분열 속에서 힘을 얻는다. 예언은 이것에 대해 분명하다. 진정한 시험은 통합이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끊어지기 직전의 신뢰를 다시 일으켜야 할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예언자는 윤이 이미 전통적인 정치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힘들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부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각본이 있으며 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의 시간, 장소, 경로는 더 큰 지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했다. 그는 단지 인간의 결정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필요에 의해 그곳에 배치된 것이다. 예언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중심에 둔다. 예언자는 윤 대통령이 완전히 혼자가 된 듯한 고요한 밤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신, 상실, 존재적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는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순간도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년의 일부라고 했다.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영혼의 금은 불을 통과해야만 빛난다. 그는 한 꿈 속에서 한국의 국기가 폭풍 속에서 펄럭이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황금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어깨 위에는 수백만의 희망이 실려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그였다. 예언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아직 진정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이것은 평범한 리더십이 아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모든 것을 뒤흔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순간은 2025년 안에 올 것이며 옳은 것이 잘못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때 그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이며 그의 선택은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지을 것이다. 예언자는 경고했다. 그가 비오는 밤 홀로 내릴 그 결정이 앞으로 20년의 한국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예언자의 말은 또한 속임수의 안개라 불리는 시기를 다루었다. 그는 거짓 정보, 감정적 조작, 진실의 왜곡이 퍼질 것이라 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깨어남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어둠은 빛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빛이 켜질 조짐이 보이면 절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언은 이것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본다. 통제된 혼란. 본질이 진행되는 동안 겉모습에 주의를 돌리게 하는 시도. 그가 전한 예언은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의 연속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 힘들의 결합이 일정한 방향으로 맞춰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는 한국이 다시 빛을 찾기 전 어두운 계곡을 지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계곡 속에서는 영적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그 안에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사명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존재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고 했다.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그 전환점은 모두가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의 작은, 균열 집단 행동의 미묘한 변화,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적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신호다. 지진이 오기 전 땅은 속삭인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향해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속삭임을 보고 있다. 확실성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으로서 그에 따르면 만약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윤 본인도 조용한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평범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외부는 고요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우주가 외치는 순간, 예언자는 그 순간을 지도자의 영혼의 밤이라 불렀다. 그 순간엔 누구도 그를 조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영적 여정을 부름받게 된다면 그 밤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외형적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신뢰는 무너지고 의심은 커질 것이다. 국민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갈라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를지,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지를 두고 말이다. 예언자는 경고했다. 그 시간이 도래한다면 국민도 지도자만큼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혼돈은 벌이 아니라 재구성으로 올 것이라고. 그는 또한 하나의 결정적인 선택이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 미묘한 것, 하나의 몸짓, 하나의 말, 하나의 제안, 겉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을 담고 있는 어떤 것.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선택은 모두에게 이해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직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만이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열쇠는 책상 위에 놓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열쇠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썼다. 이것이 예언에서 가장 섬세한 지점이다. 첫 번째 큰 절정.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순간. 만약 이 비전의 이 부분이 실현된다면 예언자는 윤이 낯설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멀게 느껴지고 어쩌면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반영일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변화의 길을 걷는 영혼은 더 이상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 중인 영혼은 침묵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예언자는 또한 조작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 깨어남의 순환에 들어선다면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힘들이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논리로 위장한 목소리들,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들, 이성과 같은 얼굴을 한 혼란. 그는 이것을 두 번째 베일의 안개라고 불렀다. 집단적 분별력을 덮는 장막. 그리고 이 베일이 국민 위에 드리워진다면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런 갈등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는 부활의 가능성을 보았다. 지도자가 버림받음, 두려움, 의심을 견뎌낸다면 그 안에서 어떤 것이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무엇. 그것은 정치에서 비롯된 힘이 아니라 전환의 시기를 위해 선택된 자들의 영적 혈통에서 오는 힘. 그가 세상의 침묵을 견딘다면 영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그렇게 말했다. 예언자의 말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일종의 정지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이름도 형체도 없지만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나라. 그는 그런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전조라고 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집단적 영혼이
그 상태에 들어설 때 깊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독처럼 천천히 명확성의 약화, 통합의 약화, 믿음의 약화로 예언자에 따르면 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들 사이에 놓일 수 있다. 외부의 힘들만이 아니라 내면의 힘들, 주변의 목소리들, 그리고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들, 이성에서 비롯되지 않은 의심들, 오래된 영적 기억이 깨어나며 시작되는 내적 동요. 그는 이 시점에서 윤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료들은 사라질 것이고 책임의 무게는 가장 단단한 영혼조차 짓눌릴 만큼 무거워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그를 진정한 사명의 자리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자에게 있어 두 번째 절정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한국이 운명이 요구하는 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점. 그 시험은 대재앙의 형태가 아니라 아주 미묘한 선택으로 올 것이다. 하나의 조약, 하나의 외교 단절, 하나의 논란 많은 법안, 하나의 전략적 사임, 겉보기엔 기술적이고 정치적이며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영적으로는 최종 갈림길이 될 것이다.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가르는 선. 그는 이 시기에 언론이 혼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말들이 왜곡될 것이며 국민은 서로 상충되는 현실 속에서 길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보의 안개는 우연이 아니라 시험의 일부일 것이라고 했다. 진실이 얼굴을 잃을 때 영혼은 눈 없이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는 썼다. 예언자는 이 시기에 민감한 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나라 곳곳에 흩어진 조용한 등불들처럼 평범하지만 깨어있는 남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들이 예언자가 전한 가장 강력한 계시 중 하나는 아직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한국이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분열될 수 있는 순간에 대해 말했다. 영토나 무기가 아니라 이념과 신념, 두려움에 의해 만약 그 분열이 더 깊어진다면 외부의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특히 불안정을 간접 지배의 기회로 여기는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비 안에서 갈라지면 바깥의 바람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는 경고했다.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윤은 단지 정치 지도자가 아니게 된다. 그는 상징적인 축이 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 혹은 하지 않는 일조차 영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것이다. 예언자는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압력에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견뎌낸다면 그 안에서 그리고 나라 전체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 권력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그는 그것을 신탁적 리더십이라 불렀다. 결정이 아닌 경청과 연결로 이끄는 통치우리를 위해서는 예언자에 따르면 하나의 공적인 제스처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최고 권위자가 아니라 공동 운명의 하인으로 자신을 내보이는 순간, 드문 일이며 깊은 행위, 충돌을 무장해제하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 하지만 이 제스처는 전략에서 비롯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통에서 비롯될 것이다. 조용하고 긴 밤 속에서 윤 자신이 방향을 잃은 채 기다리는 수많은 침묵의 목소리들의 무게를 느낄 때 태어날 것이다. 예언자는 또한 국가적 꿈의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하나의 집단적 의식의 사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것을 느끼는 순간, 보이지 않는 감동, 공유된 직관,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모두에게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경험. 만약 이것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환이 진짜로 시작되었다는 신호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경고했다. 만약 이 예언이 무시된다면 두 번째 절정은 붕괴가 될 수 있다. 이는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내면의 변화를 지나치게 거부한다면 결국 고통을 통해 그것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의 말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잠들어 있는 지점에서 시작될 것이다. 고통은 영혼이 가장 조용한 곳에 찾아온다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국민이 깨어 있을 것을 요청했다. 조상들을 돌아볼 것, 스님들을 다시 찾을 것, 전통에 귀 기울일 것, 사찰의 종소리, 산속 바람소리, 물의 속삭임을 다시 들을 것. 왜냐하면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영혼은 바로 그곳들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족의 혼이 자신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전환은 비록 어렵더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유는 비록 자신은 모르고 있을지라도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징조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예언자는 말했다. 오늘의 정치적 결정 하나하나가 다가올 것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침묵, 하나의 망설임, 하찮아 보이는 한 걸음이 전환의 그림을 완성하거나 무너뜨릴 조각이 될 수 있다. 전체 예언 속에서 윤의 모습은 구원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반영이다. 하나의 상징이다.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면 새로운 시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영혼. 하지만 예언자는 강조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선택에 달려있다. 침묵에, 포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성의 바람이 부는 방향과 반대편으로 영혼이 속삭일 때 그 길을 따를 용기에 달려있다. 예언자에 따르면 한국은 머지않아 그가 좁은 건넌길이라 부른 시기를 겪게 될 수 있다. 그 시기에는 아무것도 확실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단단하던 것들이 녹아내리는 듯 보일 것이다. 말의 힘은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오직 조용한 몸짓, 주의 깊은 시선, 조화를 이룬 마음만이 민족의 영적 구조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함께 4색이 필요한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느낀 것, 생각한 것, 예감한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통찰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진실하거나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함께 하세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함께 시간의 행간을 따라 걸어갑니다.